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원순 시장은 대한민국 사회에 많은 해악과 죄과를 남겼습니다. 서울시를 좌파의 물주로 만든 것, 그리고 좌파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제주 4.3 사건이라든가 또는 세월호라든가 이런 것들의 어떤 역사적인 의미, 가치 이런 것을 잔뜩 왜곡을 해서 후손들에게 잘못 가르치고, 특히 세월호 문제는 서울시장으로서 과도하게 보호하고 이용을 함으로써 사회의 갈등 요소로 증폭시킨 것, 많은 죄과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시청자 여러분, 저는 일단 그런 것의 다른 한편에서 인간적으로 64세의 인생을 비극적으로 마감한 박원순 시장의 명복을 빌고, 그리고 그의 유가족에게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그가 적절한 장례 방식을 통해서 영혼의 안식을 찾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 서울특별시장으로 장례를 5일장을 치르기로 한 결정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가 순직한 것도 아닌데, 그가 공무 이외의 시간에 무슨 교통사고나 질병으로 사망한 것도 아닌데, 그가 미투라고 하는 범죄 의혹이 불거지자, 아니 그의 범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고 경찰의 조사를 다 받자, 그 또 다른 피해자들이 있다라는 주장이 나오자 그는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오거돈 시장처럼 범죄를 인정을 하고 시장직을 사퇴하고 경찰의 사법처리 조사를 받고 이런 단계가 시작된 것은 아니지만, 이런 단계가 시작되기 전에 사실상 그의 범죄 혐의를 모두 인정을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범죄의 성격이나 범죄의 크기 이런 것들이, 그리고 범죄의 본질 이런 것들이 오거돈 시장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추가로 피해자가 나타난다면 오거돈 시장보다도 훨씬 더 큰 그런 범죄 혐의의 소유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서울특별시장으로 장례를 치른다고요? 그가 무슨 공로를 세웠습니까? 아니면 순직을 했습니까? 서울특별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 시민들이 치러주는 장입니다. 서울 시민들이 낸 세금과 서울 시민들이 세금으로 월급을 주는 공무원들이 참여를 해서 장례를 치르고 그렇게 되는 그런 장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노회찬 때도 2년 전 8월에 노회찬 의원이 드루킹 일당으로부터, 조직으로부터 4천만 원의 불법 자금을 받고 이것을 부인하고 속이다가 이제 검찰 수사가 시작이 되니까 이것을 시인을 하고 용서를 비는 유서를 남기고 아파트 18층에서 뛰어내려서 자살을 했을 때, 이런 노회찬 의원을 국회가 국회장으로 장례를 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되는 것이라고 동영상 칼럼에서 주장을 했었습니다. 국회라고 하는 것은 입법부인데, 입법부는 법을 만드는 곳인데, 그리고 법과 질서라고 하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기본 요소를 지키는 데에 가장 앞장서야 되는 헌법기관인데, 그런 기관에서 4천만 원의 불법 자금을 받은 사실을 시인을 하고 검찰 조사를 받고 앞으로 재판과 그리고 유죄 판결과 또는 이 복역이라든가 또는 기타 이런 것을 남겨둔 사람에게 그가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국회장을 치러주는 게 말이 되느냐? 그가 속한 정의당이라고 해서 정의당이 그것을 국회에 요청을 해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장의위원장이 되고 국회의원 전원이 장의위원으로 참석을 하는 국민의 세금으로 치러주는 국회장이 말이 되느냐라는 지적을 제가 한 바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추도사에서
서울 구로에서 새벽에 강남으로 출근하는 저임금 노동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서민버스 6411번, 그 6411번에 우리 정의당이 좀 더 다가가지 못한 것이 미안하다라고 생전에 노회찬 의원이 얘기를 했다라는 귀절을 이정기 대표가 얘기를 했다. 자, 그런데 새벽에 6411번 구로에서 강남으로 출근을 하는 청소부, 수위, 무슨 주차장 관리인, 기타 등등 이런 서민과 저임금 근로자들이 4천만 원을 모으려면 2년을 좋게 제대로 쓰지도 않고 모아야 된다. 4천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금이다. 그런 거금의 불법 자금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정의당이 그런 사람이 국회장을 국회에 요구할 수 있는가? 노회찬 또는 박원순보다도 훨씬 더 바르고 위대한 방법으로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를 했던 프랑스의 샤를르 드골 대통령. 그는 대통령을 2번 지내고 총리와 국방장관을 지냈으며 알제리 식민지를 독립시켜서 프랑스 사회의 갈등 요소를 해결을 했습니다. 프랑스가 나치에 점령당했을 때는 런던에 망명을 해서 프랑스 국민들에게 망명 방송을 하면서 절대 항복하지 말라, 항전하라, 이런 유명한 구국의 목소리를 방송을 한 그런 인물입니다. 20세기의 나폴레옹, 프랑스의 아이젠하워, 프랑스의 메가더, 드골은 1968년 국민투표에서 패했습니다. 상원의 개혁안과 지방개혁안을 국민투표에 붙였는데 패하자 대통령직을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2년 후인 1970년 사망했습니다. 그는 유서에 조촐한 가족장을 치러주기를 바랬습니다. 제가 드골의 유서를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나는 내 장례식이 꼴롱베에서 개최되기를 원한다. 꼴롱베는 드골의 고향입니다. 내가 만약 다른 곳에서 죽는다면 아무런 공식적인 행사 없이 나를 내 집으로 옮겨야 할 것이다. 내 무덤은 이미 나의 딸 앤이 묻혀 있으며 언젠가 나의 부인이 묻힐 곳이 될 것이다. 비문에는 샤를르 드골 이외에 아무것도 쓰지 말라. 장례식은 나의 비서실이 지원하는 가운데 아주 간단하게 나의 아들, 딸, 사위, 며느리가 결정할 것이다. 나는 국장을 원하지 않는다. 대통령도 장관도 상하원 의장도 어느 국가기관장도 참석하지 마라. 다만 군대만이 공식적으로 참석할 수 있다. 그러나 군대의 참석은 음악, 빵빠르 등 없이 아주 검소한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교회나 혹은 어디에서든지 아무런 연설도 시행하지 마라. 의회에서 추도사를 하지 마라. 장례식 중에 나의 가족, 프랑스 해방운동 동료, 꼴롱베 시 의회를 제외한 어느 누구에게도 지정좌석을 만들지 마라. 프랑스 및 여타 국가의 남자, 여자들은 본인들이 원할 경우 나의 무덤까지 나의 운구 행렬을 따를 수 있다. 그러나 침묵 속에서 동행하기를 원한다. 나는 사전에 프랑스이건 외국이건 모든 훈장, 진급, 위엄, 표창, 자위를 거부할 것을 선언한다. 어느 것이든 수여된다면 이는 나의 마지막 의지를 훼손하는 것이 될 것이다. 자, 이것이 가족장을 요구한 샤를르 드골 프랑스 전 대통령의 유언입니다. 노회찬 의원이 가족장으로 치렀다면, 자, 그리고 박원순 시장도 가족장으로 치른다면, 왜냐, 그가 많은 서울시민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누를 끼치고 죄가를 남기고 마지막까지 누를 지킨 그가 명백한 범죄 행위를 도저히 용기 있게 막다뜨릴 수가 없어서
법원에 출석하고 포토라인에 쓰고 유죄 판결을 받고 추가 피해자들이 나오고 이런 상황을 견딜 수 없어서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런 마당에 그가 순직한 것도 아니고 고결한 죽음을 맞이한 것도 아닌데 서울특별시장이 말이 되는가? 그가 가족장으로 치러야 됩니다. 삼가 고인의 유족에게 애도의 뜻을 표하고 고인의 명복을 빌지만 유가족들은 드골의 유서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